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지금 이 부업으로 매달 돈을 얼마나 벌고 계신 거예요?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그렇게 버시는 거예요? 네, 순수익입니다. 그 부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컴퓨터만 한 대 있으면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네, 노트북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그 뭐 나이나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거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어떤 학력이나 뭐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고졸이고요. 주부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전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네, 아낌없이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부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할 때는 실습할 때 얼마 받았어요? 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취업되고 나서는 200만 원 초반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 근데 이제 한 5년간 일해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이제 그만뒀다고요? 네, 그렇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그 열망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또 시작한 일이 뭐였어요? 고졸 신분으로 사실 취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업훈련학교라고 컴퓨터를 알려주는 그런 학원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럼 그거 할 때는 또 월급이 공장 다닐 때랑 비교했을 때 많았어요? 적었어요? 어땠어요? 굉장히 적었죠. 200만 원 거의 초반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았던 월급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혼자서 그냥 살 때는 그래도 커버가 됐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까지 생기니까 200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그렇죠. 3인 가정이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숨만 쉬어도 이 월급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다른 거 먼저 했잖아요. 네. 어떤 거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대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대리 운전이라든지 막노동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13일을 대리 운전을 해도 내 미래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또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대리 기사하고 운전할 때 그거 할 때는 이제 얼마나 추가로 벌었어요? 하루에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 좀 못 번 날은 한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달 기준으로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부업 수입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일을 멈춰버리면 아예 수익이 안 들어오니까 다른 걸 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지고 다른 부업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 알려진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물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아니라 왜 미국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저는 재미교포 와이프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구매 대행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찍었던 것 같아요. 미국 구매대행이 저희 채널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미국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보다 훨씬 난이도가 쉽고 진입장벽이 없는 게 미국 구매 대행 사업입니다. 자격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말고 미국으로 하는 게 뭔 장점이 더 있길래 미국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미국 제품들은 품질로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 많아서요.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CS 처리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CS라고 하는 거는 고객 응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품질에 대한 뭐 문의가 온다든지 배송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CS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반품 비율이나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교환이나 반품이 거의 없습니다. 매달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미국 구매 대행으로 내고 계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보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거의 1년간 돈도 못 벌었습니다. 그때 근데 못 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수동으로 상품 등록을 하다가 너무 이게 반복적이고 힘들어가지고 대량 프로그램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량 프로그램으로 상품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대량 프로그램 써봤자 안 팔렸던 거고 내가 수동으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수동으로 하나하나씩 올리니까 점점 매출이 늘어가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게 무조건 수동으로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없는 키워드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품명만 딱 입력하면 바로 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 상품들은 그런 키워드를 적지 않아도 브랜드 제품이고 고객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게 결국엔 장점이 뭐냐면 재고를 떠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개 이제 주문을 하시면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1년간 시행착오를 끌면서 못 팔다가 이제 이 품목으로 하니까 잘 팔게 돼서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품목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랑 화장품 카테고리, 자, 이 두 카테고리가 단골을 계속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헬스 보충식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 초콜릿 맛 헬스 보충제를 드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딸기만 먹고 그 다음 달에는 바닐라만 먹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전망성에 굉장히 좋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중국만 생각했는데 미국도 상당히 많은 수익군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중국 아니면 미국 구매 대행을 다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왜 추천하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물품 동향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은 매년 수입통관 현황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카테고리를 파는 게 아니라 1등부터 팔자.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 상품부터 먼저 올려보시면은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영양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오메가3든 아니면 뭐 비타민이든 이런 거 이제 스토어에 등록해놓고 그렇죠. 주문 들어오면 미국 거 사다가 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사진만 흰색 배경에 앞면 사진, 뒷면은 성분표 정도만 이제 상품을 올려가지고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상품을 주문을 해서 고객 집으로 배송 완료하게 되면은 구매 확정으로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팔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2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이거 2개 발급받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온라인으로 교육 2시간 정도 받으시면은 그 수료증을 가지고 영업신고증을 신청하시면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네,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도 뭐 간이가세자 같은 거 내야 되겠네요? 네,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등록하시는 게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이가세자 등록할 때 그냥 집에서 홈택스로 등록하면 되는 거고 자기 집으로 해가지고 집 주소로 해서.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뭐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제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미국 구매 대행이라는 게 구조는 단순한 거네요. 미국에서 아마존이든 월마트든 판매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흰색 배경에 제품이 있는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상품 앞면과 상품 뒷면에 성분표. 성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성분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서 성분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브랜드랑 오메가3면 오메가3, 그렇죠. 네. 비타민은 비타민 적어가지고 등록을 해놓으면 그거 네. 보고 구매한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우리는 이제 그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구매해가지고 중간에 배송 대행지 거쳐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국 고깃집으로 막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단순한데 말로만 하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마진 얼마나 남은 건데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레안님께서 이제 판 제품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제품이 네네. 얼마에 소칭해가지고 얼마에 이제 팔아서 얼마에 마진이 남은 거예요? 엑스텐드라는 BCAA 헬스 보충 식품이 있는데요. 그 상품이 아마존에서 한 24불 정도 합니다. 그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배대지 비용 8불 이 합쳐가지고 원가가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한 55,000원에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만원에서 한 15,000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스토어 찜하기라든지 리뷰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게 되면 보통 한 건 팔 때마다 10,000원 정도 마진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엑센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통 한 달에 몇 개 정도 팔으셨어요? 한 400개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해야 될 전략은 그런 제품들이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꾸준히 계속 건강기능식품들을 스토어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가 5,000개 상품을 수동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1시간 뭐 2시간 일하면은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 20개 정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년 되기 전에 5,000개 이상 올려버리겠네요. 그렇죠. 보통 빠르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요. 본업이 좀 바쁘신 분들은 1년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0개 올리는데 1년 잡고 상품을 꾸준히 올려보시면은 뭐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여기 건강기능식품 소식신청가 3가지가 있는데 초보분들한테는 어떤 걸 추천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1번 아마존, 월마트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러면 요것들은 그냥 회원가입해가지고
해가지고 고객들 주문 들어오면 우리가 사가지고 배대지로 보내서 고객들 집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배대지를 통해서 고객 집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상품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거는 어떤 말이에요? 어떤 상품 정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링크까지 우리가 엑셀에다가 잘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판매가 되었을 때 그 상품을 바로 타고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 리스팅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이거 리스팅할 때 돈 내고 쓰지 말고 공짜로 그냥 어플 써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니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만약에 아마존의 스포츠 리서치라고 어떤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수많은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누르셔가지고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엑셀 파일 정보를 보게 되면 상품명도 나와 있고 가격도 나와 있고 링크도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 엑셀 파일을 가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유니콘이나 뭐 인스턴트 데이터 스크래퍼 네, 쓰면 네, 맞습니다. 공짜로 이제 이렇게 엑셀로 끌고 올 수 있는 거네요. 네,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는 게 상품명이랑 상품 코드랑 링크랑 매입가가 얼마인지. 그렇죠. 물건 사는 가격도 적어야겠죠. 그게 매입가를 적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 스토어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엑셀 들어가가지고 그 상품 링크를 찾아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이제 보내야 되는데 먼저 아마존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아마존에서 배대지로 일단 보내야 되겠죠. 배대지라는 건 미국 현지에서 나 대신 물건을 받아다가 고객 집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택배 회사를 배송 대행지를 줄여서 배대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대지에 일단은 물건을 보내시고 배대지에서 고객 집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배송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사는 제품 가격만 있으면 안 되고 배송 대행지한테 내는 $8. 그렇죠. 건강기능식품 하나 보낼 때마다 거의 비용이 8불 정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통관비가 또 $1.2 들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마진을 설정해서 했을 때 한 개당 보통 팔 때마다 이제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라. 네, 그렇죠. 1만 원 정도 마진이 남으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사람들이 또 보다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다 공개해주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자는 늘어날 텐데 괜찮은 거예요?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분들 초보잖아요. 그럼 미국에 지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의 배송 대행지. 미국 배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배대지 한 곳은 내가 컨택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 배대지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컨택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신규 업체를 모집하려고 하는 배대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송비 요율을 좀 맞춰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우리가 컨택을 해서 구매 대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배대지를 가입한 다음에 배대지한테 우리 개인의 어떤 주소를 받은 다음에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구입했을 때 미국 배대지한테 받은 그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 배대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만약 소싱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 배대지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로 물건을 보내고 배대지에 이제 우리가 신청서를 올려야겠죠. 어떤 신청서냐면 이런 물건이 갈 거니까 이쪽 고객 집으로 보내줘. 이런 신청서를 올리게 되면 배대지에 물건이 도착하고 고객 집으로 물건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고객집으로 보낼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배대지 사이트에다가 이제 등록해 놓으면 아마존에서 이제 상품이 배대지로 와서 한국 고객집으로 발송이 된다. 그렇죠. 그 배대지 사이트에서 우리가 아마존에 산 그 제품 있잖아요. 검수도 가능한 거예요? 네, 검수도 다 가능하고요. 박스 패키징이 이렇게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박스도 새 걸로 이렇게 갈아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있는 네. 집에서 그냥 작업을 하는데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품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택배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상품 등록하고 주문 처리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결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결제할 때 재테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항공 마일리지나 피싱이나 네.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형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백 해주는 그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아마존에서 결제하는 양이 증가할 거고 그렇죠. 카드 캐시백 받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 2만 원 돌려받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항공 마일리지로 돌려가지고 가족들끼리 네.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여행 갈 때 마일리지로 공짜로 비행기도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초보분들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하루에 10개든 20개든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사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올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올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첫 네. 주문과 수익이 나기 시작하냐. 그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상품 등록 20개 등록하고 나서 첫 주문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500개 상품을 올리고 나서 첫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주문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500개 정도 올리시면 주문이 들어올 거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그 제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내 거를 주문해야 될 근거가 뭐예요? 그렇죠. 이미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피하는 방법은 오메가3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경쟁을 피하려면 어떤 기획 상품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1+1이라든지 2+1 이렇게 해서 아예 새로운 상품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 C라는 브랜드, 잘 나가는 어떤 상품들을 합쳐가지고 남성 세트, 뭐 여성 세트, 회장님 세트, 뭐 엄마 세트, 이런 세상에 없던 걸 내가 만들어내면 기존에 잘 팔고 있는 사람이랑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5만원에 팔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1+1을 기획해가지고 9만원에 2개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등록을 해버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2개 주는데 9만원인데 여기서 구매하겠네 하면서 새로운 진입자들도 기회가 생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1+1, 2+1 이런 기획인 거네요. 그렇죠. 여러 개를 묶어서 판다거나 인기가 많은 상품들을 내가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판다거나, 실제로 이제 남성 세트 같은 경우는 마카라든지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성분은 다르지만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경쟁들에서 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키워드 여러 가지로 유입시키려고 막 제목에다가 이것저것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구매대행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미국 구매대행은 그렇게 하시면은 과대 광고에 걸리게 됩니다. 과대 광고라는 거는 뭐 혈행 개선, 어린이 키 성장, 관절에 도움, 이런 키워드들을 쓰게 되면 실제로 식약청에 불려갔을 수 있어요. 과대 광고로 적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절대 키워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미국 구매대행을 초보인데 더 쉬운 거 뭐 없어요? 미국 구매대행 굳이 해야 돼요? 미국 구매대행이 난이도가 가장 쉽습니다. 일단 뭐 유럽 구매대행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유럽 구매대행은 진입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초보분들이 도전을 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제품들은 팀 배경에 상품 사진만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져다 쓰시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면 제품 사진 하나랑 뒤에 성분표 그렇죠. 성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2개만 해서 등록하면 되는 심플한 방식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쉽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상품 앞면과 뒷면 성분표만 첨부하시면 되고, 인물 사진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초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등록하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가 정산도 빠르고 상품 등록할 때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블로그처럼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초보자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등록하는 것까지는 이제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그 마켓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일일이 노가다로 언제 다 해? 넥스트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던 상품을 나머지 마켓에 자동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들어온 거는 나한테 알림 안 오면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셀로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이 핸드폰 어플로 셀로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 설치를 해보시면 마켓 정보, 그러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시면은 각 마켓별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셀로라는 프로그램 또 사용하시면은 주문 관리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주문처리나 이런 거 그냥 프로그램이 도와주기 때문에 뭐 알바나 이런 거 안 쓰고 나 혼자 충분히 이제 관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지금도 혼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일단은 혼자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조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마존에 어떤 제품이 3만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국내 가격은 그 배송대행지에서 $8 내는 거랑 관부가세 이제 1.2% 내는 거랑 그 정도 그냥 생각해가지고 한 15,000원 정도로 더 잡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잡는 거예요? 가격을? 그렇죠. 마진을 보통 1만원에서 한 15,000원 정도가 초보분들이 처음에 잡으시기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 그 제품을 어떤 사람이 그거 더 싸게 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당연히 시장에는 굉장히 나보다 싸게 팔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뭐 1+1이나 2+1
전략으로 해가지고 등록해 놓는 거예요. 네, 기획을 하셔가지고 경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품 등록을 해보시면 굉장히 과도한 경쟁을 좀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차피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을 먹는 사람이 계속 먹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러 개를 사놓고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살 때마다 내면 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사버리면 배송비 한 번 쓰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개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스토어에 등록할 때 배송비 무료로 해놓고 상품에 모든 걸 다 첨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저는 보통 무료 배송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무료 배송을 하게 되면 제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상품이 팔리겠죠. 근데 이걸 생각보다 여러 개 구매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2개 구매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송비를 2번 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배송비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어떤 마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처음에 초보분들은 설정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거 아무거나 팔다가 뭐 식약처랑 경찰서에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지 성분을 판매하시게 되면은 일단 식약청에 불려가시고 경찰서 방문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지 성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크롬 익스텐션에 하이라이트 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지 성분을 필터링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금지 성분 목록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구매대행 참고사항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식약청에서 금지 성분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DF 파일을 보고 금지 성분에 대해서 이 필터링 그걸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이트 들어갔을 때 빨간색 나오면은 이 상품은 금지 성분이니까 우리가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약품은 절대 판매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국내에는. 네, 그렇죠. 또 의약품은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보통 성분표를 보게 되면 드러그 팩트라고 적혀 있는 성분표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 전부 다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의약품을 팔게 되면 약사법 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법 위반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굉장히 법이 센 거죠. 그래서 약사법 위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아마존 사이트나 월마트에서 드러그라고 들어가 있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네네, 드러그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드러그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지 성분이 또 있는 건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금지 성분을 팔게 되면 경찰서에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지 성분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시기줄투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경쟁업체에서 막 신고 때리고 이래도 내가 드러그 안 냈고 그렇죠. 금지 성분 판매 안 했으면 아무리 신고가 들어와도 끄떡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금지 성분, 의약품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된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참 피곤한 게 뭐냐면 상품을 구매한 분들이 이거 불만이 있어가지고 막 연락을 해요. 그럼 연락이 많이 몰리게 되면 내가 이제 번호를 하고 있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전화를 굉장히 열심히 받았었는데 왜냐면 초보 시절 때는 이 고객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만 CS 처리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는 손님들이 반말하시거나 그다음에 욕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전화가 들어오게 되면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뭐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이제 자동으로 가게끔 좀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확인해 가지고 보통 CS 답변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반품률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반품 교환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있죠. 뭐 1000건 중에 한 건 있어도 있는 거니까. 네네,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무료 배송으로 팔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뭐 반품을 신청하신다. 그러면 이제 구매대행 법상 면세를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들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배송비 물건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재반입 물류 비용 합쳐가지고 한 2만 원 정도를 받고 반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올해 시작해가지고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인 중에서 올해 시작해가지고 수익 낸 분이 있어요? 2022년 2월 달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4개월 만에 매출 2,900만 원 이렇게 달성을 하셔가지고 순수익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산 상품 원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국내에서 팔았던 상품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마진, 서비스 수수료라고 부르죠. 구매를 대행했던 이 수수료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수익인 거고, 실제 수익.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내가 이거 물건 샀다라는 거, 이거 매입 증빙, 요것만 돼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인보이스를 통해 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인보이스 다 이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간에 구매 대행했던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홈택스에다가 신고하면 그 세무서에서 혹여나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아마존에서 이제 매입했던 이거 내는 거고. 네, 세금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주문한 시간보다 내가 나중에 물건을 샀냐, 이게 가장 세금에서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세금 소명 자료는 평소에 좀 작성을 해두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대행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대행 수수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거죠. 대행 수수료를 우리가 이제 신고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건강기능 식품들을 계속 이제 팔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이 품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존에 이제 소싱처에서 품절이 된 경우에는요, 우리가 품절 처리를 일단 해놓고 이미 받아놨던 주문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기다리실 수 있냐 양해를 구해보고,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 바로 환불해 주는 거예요? 네네, 환불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럼 항상 어떤 부업이든지 간에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속하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지속하기 위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 개를 팔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된다는 의심에서 이게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굉장히 열심히 더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한번 알아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미국 구매대행 할만하다 하시면 이번 영상 참조하셔가지고 최대한 해보시겠고요.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이라면 다른 부업에 또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긴 얘기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